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품화학, 식품의 색,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이제 처음에 클로로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얘기를 했죠. 자, 이번엔 플라보노이드계 얘기를 하겠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이름이 뭐 좀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긴 하지만 굉장히 좀 골치가 아파요. 왜냐면은 이 플라보노이드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범위를 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원래 플라보노이드는 안토잔틴, 안토크산틴, 안토잔틴 똑같죠? 그다음에 안토시안, 카테킨, 류콕산틴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 플라보노이드 그러면 안토잔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이 분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몇 개를 이제 골라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 플라보노이드는 얘네들은 기본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탄소가 지금 6개 달라붙어 있으니까 6, 탄소가 여기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다시 6, 그래서 C6, C3, C6 이러한 기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금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요. 음, 이 여기에 그러니까 요 3번에 OH기가 달라붙어 있다. 그럼 플라바놀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이중결합이 아니라 일중결합으로 돼 있다. 그러면 플라바논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OH가 두 개 하나가 달라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중결합이 일중결합으로 돼 있다는 플라바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소플라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작용기에 따라서 작용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매우 매우 달라져요. 근데 그것은 이 앞에 있었던 색소들도 거의 다 비슷했죠. 예. 뭐 앞에 있던 그 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는 요논환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베타 카로틴, 알파 카로틴, 뭐 감마 카로틴, 델타 카로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다음에 루테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떠한 작용기 기본적인 골격 구조는 같은데 무엇 어떤 중요한 포인트의 작용기라든지 어떤 중요한 포인트의 골격에 따라서 이름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지만 다 어떻다 다 너와 나는 패밀리다 이거죠. 얘네들은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요점은 뭐예요? C6, C3, C6의 그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작용기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골치가 아프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자, 안토잔틴. 자, 그럼 아까 했죠. 플라보노이드의 좁은 의미인 안토잔틴을 한번 봅시다. 안토잔틴. 어, 안, 안토잔틴. 네, 특성을 보면 물에 녹는다. 물에 녹는다. 에탄올에도 녹는다. 산에 안정하다. 알칼리에선 불안정하다. C6, C3, C6의 기본 구조가 변해서 고리가 열린다. 그러면 칼콘이라는 분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봅시다. 지금 여기 C6 어디가 C6야? 요거죠 요거. 여기에 뭐가 달라붙어 있네. 요거 뭐예요? 당들이에요 당. 당이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당이 달라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뭐라 그런다? 배당체라고 얘기합니다. 배당체. 자,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부분이잖아요.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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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 자, 얘네들이 알칼리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헤스페리딘이라고 하는 안토잔틴 중에 하나의 물질이 알칼리 처리하게 되면 이와 같이 환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화학적 특성 물에 녹는다, 에탄올에 녹는다, 산에 안정하지만 알칼리에 불안하다.
자, 식품 속의 플라보노이드, 안토잔신 계속 얘기해서 하나의 얘가 이제 쿠어세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이제 양파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능성 식품이에요. 기능성 물질이에요.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능성 물질인데, 이 쿠어세틴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 양파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헤스페리딘은 감귤류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린지인 포도류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레이프루트, bitter, principal, but no bitter taste without sugar. 자, 그렇지만 여기서 당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아까 뭐죠? 그 배당체에서 당이 떨어지게 되면 쓴맛이 사라진다고 그러네요. 자, 지금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히기 시작을 할 테지만 한번 얘를 저기 뭐 아까 얘기했던 배당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배당체, 당,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당류의 환원기에 알코올이나 페놀 등의 수상기를 가진 유기화합물이 결합한 화합물의 총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배당체라고 하는 것은 구조와 분자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당이 있으면 여기 있는 환원기하고 여기에 있는 어떤 놈하고 결합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뭐다? 알코올기나 페놀기 등의 수상기를 갖고 있는 유기물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축합 반응이 일어나겠죠. H2O 빠지게 되면 당과 어떠한 물질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다? 배당체라고 얘기를 한다. 배당체. 자, 그러나 얘네들은 산이나, 목소리가 갑자기 다운돼서 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이나 효소에 의하여 이것이 다시 끊어질 수가 있어요. 자, 특히 이제 천연적으로는 동물에도 존재하지만 아주 식물 속에 많이 존재하고요. 탄닌, 사포닌, 디기탈리스 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분 그 전에 혹시 뭐 식품학이라든지 조리과학 때도 배우겠지만, 뭐 그다음에 청산배당체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주로 이제 매실의 안에 있는 청산배당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덜 익은 매실 같은 경우에는 이 청산배당체가 일종의 독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제 그런 건지 배우는데,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색 성분도 온전히 자기의 그런 모습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색 성분은 언제나 당을 갖다가 같이 결합이 된 상태로서 배당체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봅시다. 얘네들 봐요. 얘네들. 아이고. 요것이 원래 색소의 성분인데 여기 이렇게 당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죠. 이렇게 배당체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은 플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중에 하나가 여기 아글리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요 전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앞에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당과 지금 색 성분이 결합이 됐잖아요. 지금 요것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것을 갖다가 아글리콘 그렇게 합니다. 아글리콘. 그럼 도대체 이놈의 당의 역할은 도대체 얘가 왜 당이 왜 붙었을까? 희한하게도 당이 붙게 되면요,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아. 그래서 자연적으로 얘네들이 물에 잘 녹는 이유가 여기에 당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물에 녹는 거예요. 자, 플라본 중에 하나인, 플라본은 또 어디서 나왔나요? 갑자기 또 이제 헤맬 수가 있죠. 굉장히 앞에 슬라이드. 플라본 중에 하나입니다. 플라본 중에 하나. 플라본 중에 하나인 아피젠이라고 하는 놈은 아글리콘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 따위로 생겼는데, 배당체 당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을 갖다 아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식품에는 어디에 파슬리, 아티초크, 바질, 샐러리 이런 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누가 무슨 말씀 다 외우지 마세요. 요것만 외우세요. 요거 요런 식으로 외우세요. 요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또 골라줄 테니까 그것만 외우세요. 아핀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요건 중요해. 루틴은 메밀에 존재한다. 자, 퀘르세틴은 양파 껍질에 존재한다. 이렇게. 그러면 너무 강의가 빨리 끝나나? 그 다음에 헤스페리딘은 밀감에 존재한다. C6, 3, 6의 구조를 갖고 있죠. 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좀 다를 뿐이에요. 얘가 헤스페리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당이 붙어 있는 것이 헤스페리딘이고 당이 떨어지면 헤스페리틴. 자, 나린진도 역시 밀감에 존재합니다. 이 헤스페리딘은 특히 이제 밀감 중에서 백색의 그러니까 밀감 같은 거 통조림 만들 때요, 주스를 만들 때 그 안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그 껍데기가 또 있잖아요. 거기 이제 헤스페리딘이에요. 나린지는 쓴맛 성분이에요, 쓴맛. 나린진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린진 외우셔야 되고, 아스타갈린 그냥 넘어가십시오. 캠페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세모, 이것은 별표. 의외로 콩에는 콩에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게니스테인, 다이제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얘네들을 외우시는 것보다는 요거를 보세요. 콩과 콩 제품들은 아이소플라본이 있다. 아이소플라본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플라보노이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플라보노이드. 자, 안토잔틴의 화학적인 성질을 살펴보면 안토잔틴은 물에 잘 녹고 산성에서는 안정하고 조리할 때 식초나 주석염을 첨가하면 더욱 선명한 자신의 색깔이 됩니다. 자, 알칼리에는 아까 얘기했죠. 불안해서 황색 또는 짙은 갈색이 돼서 변색하게 된다. 밀가루에 중탄산 소듐을 첨가해서 빵이나 튀김옷을 만들면 황색으로 변하는데 이때 변색이라고 하는 거죠. 황색으로 변하고 양배추, 양파, 감자, 고구마, 콩을 경수로 끓이게 되면 황색이 짙어지게 된다. 이것도 변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가열 조리하면 가수분해 돼서 황색이 더 짙어집니다. 그 다음에 금속 이온과 불용성 착화물을 잘 형성하기 때문에 누가 안토잔틴이 그래서 감자는 칼로 썰 때 청록색 흑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않죠. 퀘르세틴의 알루미늄은 황색으로 변하고 크롬늄은 젓갈색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러니까 밀가루나 중탄산 소듐을 첨가해서 빵이나 튀김옷을 만들면 약간 황색으로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변하죠. 양배추, 양파, 감자, 고구마, 콩을 경수로 끓이게 되면 황색이 짙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알칼리의 불안한 그러한 화학적인 성질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감자, 고구마, 옥수수도 가열조리면 가수분해서 황색이 짙어지는데 이것도 노릇노릇하게 예뻐지죠. 그러니까 안토잔틴의 화학적인 성질을 보게 되면 물에 잘 녹고 산성에도 안정하지만 알칼리는 불안하다. 자, 그 불안한 것에 대한 조리학적으로의 그 실제적인 예입니다. 실제 예. 여기서 요 앞에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중탄산 소듐의 분자식이고요.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조라고도 얘기를 하죠. 중조.
보통 튀김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런 것을 집어넣어 갖고 튀김옷을 만들게 되면 얘들이 더 노릇노릇한 그런 색깔을 지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화면 같은 것을 만들 때 중화면을 만들 때 이 밀가루에다 중주를 잘 조금만 섞게 되면은 그 면들이 약간 노릇노릇하게 나오게 되죠. 실제적으로 저기 뭐 여러분 그 짜장면 집에서 그 짜장면 시켜 먹을 때 면이 아주 하얗게 나온 그런 짜장면 집 별로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경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수의 반대말 연수라고 합니다. 물속에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포함 정도에 따라서 물의 경도를 나누게 되는데 광물이 많아서 광물이 아주 많은 것을 갖다 경수라고 그러고요. 광물이 적은 것을 연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시는 그런 수돗물 같은 경우가 이제 연수이고요. 지하수나 강물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경수에 해당되는 것이죠. 칼슘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물을 또 다른 경수, 센 물이라고도 얘기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작은 물을 단물 혹은 연수라고 얘기합니다. 센 물은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이 만드는 앙금 때문에 비누가 잘 풀리지 않고요. 그죠? 식수로 사용하거나 보일러에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 이렇게 그 스케일 같은 것이 끼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단물, 연수는 이러한 앙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누가 잘 풀리고 보일러 등의 사용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생활 곳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 물에 비해서 단물의 유용성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센 물은 가열을 통하게 되면 연수로 바뀌고 영구적인 센 물은 이온 교환 수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연수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앞에 있는 그 어려운 말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카로티노이드에 대해서 카로티노이드가 아니라 플라보노이드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안토잔틴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안토시아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안토시아닌 들어가기 전에 안토시아닌에 관련된 조그마한 그런 실험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동영상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토시아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여러분 이미 교과서에서 보시게 되면 아시다시피 안토시아닌은 여러 가지 과일의 색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소의 주성분으로서 이와 같이 이제 베리류라든지 딸기, 뭐 아니면 앵두라든지 이와 같은 빨간색에 주로 많은 그런 색소가 안토시아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과일에 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브로콜리라든지 가지라든지 아니면 자색 고구마 같은 이런 과일 외에 그러한 식품에도 많은 안토시아닌이 다른 색깔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토시아닌의 구조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어,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중결합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중결합이죠. 지금 여기 또 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화합물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탄소 골격을 갖고 있는 어떤 분자들을 갖다가 통칭해서 그냥 R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봐서 지금 R이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R 물질들이 기본적인 골격 구조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죠. 이 R에 어떤 것이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안토시아니딘, 안토시아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르게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얘네들의 그 구조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어, 이와 같은 링 구조들이 대충 세 가지가 엮여서 되어 있죠. 보통 이런 색소들을 갖고 있는 것은 이중결합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이중결합은 사실 여기에만 이중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일로 움직여지고 얘가 없어지고 얘가 일로 움직여지고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전자가 굉장히 그 불안한 구조로 이렇게 뱅뱅뱅뱅 돌고 있죠. 이러한 구조를 갖다가 공명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결합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물질들은 색을 갖고 있게 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보시게 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카로티노이드예요. 이 카로티노이드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중결합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도 파장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색깔이 일어나는데 주로 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주황 색깔을 띠고 있죠. 뭐 어떠한 과일이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호박이라든지 아니면 당근이라든지 감이라든지 이와 같이 주로 주황색 계열의 아니면 진한 노란색 계열의 물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란 같은데 계란 노른자에도 카로티노이드가 들어가 있죠. 그럼 또 다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엇이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클로로필의 구조입니다. 이 클로로필의 구조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중결합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얘네들이 전자들이 이동되면서 움직여지는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주파수의 파장에 의하여 얘네들이 다른 색깔을 띠게 되는 거죠. 클로로필은 어떤 색깔을 띠게 되죠? 네, 이와 같이 초록색을 띠는 물질이죠. 그래서 클로로필은 특히 이제 그 암반응, 명반응과 같은 광합성에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안토시아닌으로 들어와서 이 안토시아닌이 한번 어떻게 이 pH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 이 안토시아닌은 특징은 무엇이냐면 물에 녹죠. 그 다음에 pH에 따라서 색깔이 어떤 색깔로 변하죠? 적색, 아니면 청색, 녹색,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안토시아닌 색소는 물에 녹기 때문에 추출하기가 쉬운데요. 이 안토시아닌을 한번 추출해서 pH에 따라서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은 먼저 실험 영상이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원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게 6개 안토시안 6개, 3개, 6개 이런 구조로 다 되어 있죠. 지금 얘네들은 pH 1에서 3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pH 4에서 5에서는 약간 무색으로, 그 다음에 6에서 7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라색, 그 다음에 7에서 8에서는 남색, 그 다음에 8에서 9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아니면 진한 녹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 안에서 전자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약간 구조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구조가 달라지면서 그 생성되어지는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직접 실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적양배추에서부터 안토시아닌 물질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적양배추를 사놨고요. 이 적양배추 안에는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지만 채소이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함량이 높습니다. 이를 어떻게 추출하냐면 이를 잘게 썰어서 많은 양의 물과 함께 뜨거운 상태로 데치게 되면요. 끓이게 되면 이 안에서 안토시아닌이 추출하게 됩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추출하게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라색의 물들이 많이 추출되죠. 이를 이와 같이 조그만 비커에다가 담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추출된 안토시아닌 물질을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서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사과시초입니다. 사과시초는 여러분 초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pH가 매우 낮은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초산. 네, 그 다음에 사용된 물질은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라고 하는 가성소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주 pH가 굉장히 높은 물질입니다.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시약의 모습입니다. 소듐 하이드록사이드가 되어 있고 유독물이라 써 있죠. 이거 마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또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인 이런 그런 유한락스 같은 세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이것도 강한 알칼리성에 해당되는 물질인데요. 네, 이렇게 따라 놓고 여기에 적양배추로 추출한 안토시아닌 물질을 한번 떨어뜨려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사과식초입니다. pH가 매우 낮은 사과식초에다가 적양배추를 집어넣으면 네,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아주 강한 알칼리인 가성소다에다 집어넣으면 잠시 초록색으로 되었다가 이와 같이 진한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강한 알칼리성의 그런 세제에다 집어넣으면 역시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pH에 따라서 pH가 낮으면 빨간색, 그리고 높으면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이런 안토시아닌의 모습은 pH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셨는지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